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대를 가리키는 반대반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9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반이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9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인데요. 글자들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반대반이라는 글자의 모양이 공통적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반대반이라는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대반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결합 글자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떠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바로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우 또는 오른손우라는 부수글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부수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걸 말씀드릴 텐데, 그것은 뭐냐면 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저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냐면, 자, 제가 이렇게 이런 그 물건이 하나 있죠. 이 노트인데 이런 물건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이것을, 이 노트를 뒤집는다. 뒤집어서 요만큼을 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누워있던 게 쭉 세로가 되면서 다시 누워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손으로 어떠한 사물을 뒤집는 그 모습을 그대로 문자화한 거예요, 저게. 예전에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이 뒤집혀지는 그 과정을 저렇게 가로획과 세로획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뒤집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물건을 뒤집어 놓으면 뒤집힌 면은 처음 면의 반대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라는 그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글자 안에는 뒤집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대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반대라고 할 때 그 반자, 또는 반성에서의 반자, 반응에서의 반자, 반복에서의 반자가 바로 이 반대반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돌아오는 것을 나타낸 돌아오다 반이라는 글자예요. 돌아오다 반. 자, 이 글자 또한 결합 글자인데, 이 글자는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반대반이라는 글자에 어떤 걸 더해줬냐? 쉬엄쉬엄 가다 착이라는 부수글자를 더해준 거예요. 자, 쉬엄쉬엄 가다 착이라는 이 글자는 뭐 말 그대로 가긴 가는데 쉬엄쉬엄 가는 겁니다. 가다 쉬다 가다 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가는 것도 결국엔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저 쉬엄쉬엄 가다 착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면 가다로 해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 바로 반대로 가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가던 방향에서 반대로. 가던 방향에서 반대로 가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렇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그래서 돌아오다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반납한다라고 하죠. 반납에서의 반자, 또는 반려에서의 반자, 반송에서의 반자, 반환에서의 반자가 바로 이 돌아오다 반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다 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반대반이라는 글자와 어떠한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예요. 배반하다 반. 자, 그러면 이거는 반대반이라는 글자와 왼쪽은 어떤 글자냐? 이것은 바로 어떠한 물건의 반을 나타내는 반반이라는 글자예요. 반반. 저 글자는 소우라는 글자와 8팔자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8팔이라는 것은 소가 8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8팔이라는 것은 나누다의 뜻이 있어요. 나누다. 그래서 큰 소를 반으로 나누는 것을 표현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나눈 그 반과 그리고 반대 반이 결합해서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어떤 한 팀이 있는데 한 팀의 반 의견이 갈려서 그 의견이 반으로 딱 나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쪽 왼쪽을 지지하는 팀이 있고 오른쪽을 지지하는 팀으로 이렇게 나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어떠한 의견이 반으로 나눠서 반대 진영에 딱 서는 것을 나타내서 배반하다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좋은 의도로 가지만 그 의도가 사람들의 각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뉘면서 상대 진영의 그 반대편에 선 곳을 보고 배반하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반란에서의 반자 또는 반역에서의 반자, 배반에서의 반자가 바로 이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우리가 먹는 밥을 나타내는 밥반이라는 글자예요. 밥반. 자, 이 밥반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반대 반이라는 이 글자와 핵심 글자와 그리고 밥식 또는 먹다식이라는 부수 글자를 결합했습니다. 밥과 밥을 먹는 것, 밥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먹다식이라는 글자와 뒤집는 것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반대반이 결합해서 다시 밥이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건 뭐냐?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하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밥을 먹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수저로 밥을 뜨지 않습니까? 떠서 입에 넣어서 그 입에 넣은 음식물을 꼭꼭 씹죠. 근데 꼭꼭 씹는데 씹을 때 이 입속에서 어떠한 그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음식이 이 안에서 막 섞이는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입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말이 뒤집어지면서 입안의 음식이 뒤집어지면서 먹는 그 밥을 나타내서 밥반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식사를 하실 때마다 입안에서 오물오물 이렇게 음식물을 씹으실 때마다 밥반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봐주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이 글자는 반상이라고 할 때 그 반자 또는 반찬이라고 할 때 반자, 반주라고 할 때 반자 또는 백반이라고 할 때 반자가 바로 이 밥반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물건을 파는 것을 나타내는 팔다 판이라는 글자예요. 팔다 판. 자, 이 글자는 재밌게도 결합 글자인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반대 반이라는 글자와 조개를 가리키는 조개패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조개와 반대가 결합해서 팔다.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왼쪽에 있는 조개패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조개패라는 이 부수 글자는 조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화폐가 조개를 화폐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개패라는 글자는 돈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개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 돈이라고 했으니까 그 돈이 있고 그리고 반대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반대가 있다.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반대로 물건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돈 받고 물건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돈을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거, 반대로 내어줘서 물건을 파는 것을 나타낸 팔다, 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판매라고 할 때 그 판자 또는 판촉에서의 판자가 바로 이 팔다, 판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팔다, 판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널조각판이라는 글자입니다. 널조각판. 자, 널조각판이라는 글자는 반대반이라는 글자, 핵심 글자와 나무를 가리키는 나무목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그래서 널조각 또는 널판지를 표현한 글자입니다. 널판지. 이게 뭐냐면 널판지라는 게 뭐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둥글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둥근 나무를 가져다가 잘라서 반듯반듯한 우리 책상 같은 그러한 널판지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넓은 쭉 평평한 그 나무 판자를 만드는 나무 조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널조각이라고 하는데 또는 널판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나무와 반대가 결합해서 널조각 또는 널판지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는 게 뭐냐, 이것은 바로 그 둥근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자르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또 자르고 하면서 이렇게 편편하게 만드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둥근 나무를 평평한 널판지나 널 조각을 만드는 그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신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널조각판이라는 글자를 살펴봤는데,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간판이라고 할 때 그 판자, 또는 칠판이라고 할 때 판자, 현판이라고 할 때 판자가 바로 이 널조각판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널조각판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널판지를 나타내는 널판지판이라는 그런 글자예요. 널판지판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널조각판 또는 널판지판이라는 그 뜻이 똑같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데 약간 달라요. 모양도 다르지만 사용처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겠는데, 이 널판지판이라는 글자는 왼쪽에 나무 조각을 나타내는 조각편이라는 글자와 오른쪽에 반대반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널판지를 만들 때 나무를 잘라서 조각 낸 다음에 그 조각을 뒤집어 가면서 잘라내면서 판판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어 가면서 잘라서 나무를 잘라서 아니면 나무 조각을 잘라서 만든 게 널판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우리가 판화라고 할 때 그 판자 또는 출판이라고 할 때 판자가 바로 이 널판지판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는 널판지판이라는 글자는 널조각판이라는 글자와 어떻게 다르냐? 널조각판, 나무목이 들어가 있는 널조각판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판판한 그런 나무 어떠한 책상이나 간판이나 칠판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고, 이 널판지판이라는 글자, 이 조각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언제 사용되냐? 우리가 그런 나무에다가 글을 새기는 거, 음각을 내서 글을 새길 때 그런 널판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나무 목각으로 음각을 해서 이렇게 인쇄할 때, 바로 그럴 때 주로 사용해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출판이라고 할 때나 판화라고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널판지판이라는 글자도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비탈을 가리키는 비탈판이라는 글자입니다. 비탈판. 자, 비탈판이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반대반이라는 글자와 언덕을 가리키는 언덕부,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이 글자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언덕과 반대니까 언덕의 반대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오르막을 주로 언덕이라고 합니다. 쭉 오르막을 언덕이라고 하고, 그 반대편, 오르막의 반대편은 뭡니까? 그렇죠, 내리막이잖아요. 그 내리막을 다른 말로 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언덕의 오르막의 반대를 나타낸 비탈판이라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탈판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 또한 비탈판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는 비탈판이라는 글자는 왼쪽 부분만 다르죠. 그 왼쪽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거는 언덕을 나타내는 언덕부라는 글자가 결합이 된 형태인데, 이번에는 흑토라는 그 부수 글자가 결합됐어요. 흑토, 흙을 나타내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그 언덕부의 비탈판과 뭐가 다르냐? 자, 여기서 말하는 흑토가 붙은 비탈판은 인공적인 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비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언덕부가 결합된 거는 자연스러운 언덕의 반대면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비탈을 만든 것은 흙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흙을 쌓아서.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낸 이렇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흑토가 붙은 비탈판이라는 글자는 제방이나 뚝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비탈판이라는 뜻과 음은 똑같지만 그 왼쪽에 있는 그 글자가, 결합 글자가 언덕이냐 또는 흑토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묘하게 그 의미가 살짝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그냥 비탈판으로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는 총 9개의 글자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의 그 9개의 글자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먼저 핵심이 되는 반대 반이라는 글자를 먼저 공부했었죠.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뭔가 어떤 사물을 뒤집는 것을 그대로 문자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음이 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반이라는 음으로. 그런데 이 반대 반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낸 글자들의 음도 한번 쭉 보세요. 음을 쭉 보시면 돌아오다 반, 배반하다 반, 밥 반까지 이렇게 반의 음이 그대로 사용되다가 팔다 판에서부터는 그 반이 음이 판으로 바뀐 거예요. 판으로. 그래서 팔다 판, 널조각 판, 널판지 판, 비탈 판까지 이렇게 쭉 간 겁니다. 즉 이 글자는 반의 음으로 쭉 사용이 되다가 초성 비읍이 피읍으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변화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글자를 이해하신다면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반대 반이라는 글자와 이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9개의 글자를 살펴봤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